네, 안녕하세요. 24기 드림이 최아림, 문유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학교에서 일하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근로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근로가 뭔지, 주로 하는 업무가 뭔지,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는지, 장점은 뭔지 등등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국가 근로랑 교내 봉사장학의 차이점 알고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막상 근로를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똑같은 장학금인가? 뭐가 다른 거지? 되게 헷갈려 했는데 두 장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국가 근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소속으로 돼 있어서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교내 봉사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 내에서 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선발 기준이 국가 근로 장학생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유라 드림이는 어떤 유형의 근로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현재 교내 봉사장학생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최대 8시간 근무가 가능하고요. 한 달 최대 10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저희 시급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1030원으로 수여받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쏠쏠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리 지금 아주 탐이 납니다. 혹시 거기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조건, 인천대 재학생 신분이어야 합니다. 휴학이나 재적, 졸업, 휴가학기로 인한 이후의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직전 학기 성적 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내에서만 선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신청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타근로성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해서 이 점을 유의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봉사장학생 신청은 인천대학교 대학 안내 중 장학금 카테고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분기마다 이제 모집 공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확인서를 메일로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통은 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모집 공고가 많이 올라오니 게시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는 게 근로를 붙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공석이 나면은 또 공고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들락날락해서 부지런한 새가 하나라도 더 주워먹는다잉. 국가 근로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가근로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교내 근로랑 교외 근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인천대 내에서 일하냐, 인천대 밖에서 일하냐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교내랑 교외랑 조금 다른데요. 교내 같은 경우에는 교내 봉사장학생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고요. 교외로 나가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인 12,43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원 자격도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분위를 본다는 점인데요. 구분이 이내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교내 봉사장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가 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 근로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절차는 교내 봉사장학생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모집 공고 똑같이 찾으셔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주의할 점은 같은 부서라도 이제 교내 봉사장학생과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공고를 따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궁금합니다. 저희 입학관리과에서는요, 보통 전화문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특성상 입학에 관련된 행정을 맡다 보니까 전화문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편입학, 정시, 수시에 관련된 그런 문의 전화도 주시고요. 이 서류는 언제까지 어디로 제출해야 되나요? 같은 이제 서류 문의도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저희 근로학생 선에서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좀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입학관리과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특이한 국가 근로를 하시는 두 분을 인터뷰했어요. 한 분은 스포츠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수건을 개거나 카드를 주시면 락커키로 바꿔드리고 나오시면 락커키를 다시 카드로 돌려드리는 집안일 마스터가 되겠네요. 그 수단계기 장인 이런 그쵸, 거죠. 그 집에서도 수건을 엄청 잘 개게 되셨다는. 두 번째는 이제 기숙사
혼자 근로를 하시는 분인데 기숙사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전화 민원 업무, 외국인들 안내를 우편물을 배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학생분들도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잘한다기보다는 손짓 발짓을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으시던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가 교내에 있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 시간을 학교 시간표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동의를 하고요.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딱 끝나고 터벅터벅 나오면 이제 해가 저희끼 일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를 다니고 난 후는 퇴근하면 이제 해가 쨍쨍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햇빛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기 중에 알바를 하다 보면은 평일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주말에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놀아야 되는데 여행 좀 가려 그러면 아 사장님 맞아요. 좀 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근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 지금 얘기 듣다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다음 학기에 당장 지금 신청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건이 어렵지 않죠? 네, 저 지금 유라 드림이가 설명 잘해줘서 지금 이해가 쏙쏙 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근로 활동을 응원하는 24기 드림이 최아림 문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